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권리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65세 박영자 씨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기 힘든데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친구가 매달 받는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알아봤지만 이미 신청 시기를 놓쳐버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대한민국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9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잠자는 권리를 깨우고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이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첫 번째 복지 혜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난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정부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크레딧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또는 현역병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 이상인 여성 가입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를 한 남성 가입자는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 고작 몇 개월 가지고 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개월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크레딧 제도는 여러분이 평생 받을 연금액을 상당 부분 늘려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신이 크레딧 제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연금을 찾아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득과 재산 기준 때문에 자신이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도 다른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소득이 높아도 다른 한 분의 소득이 적고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이 돈은 여러분의 노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프면 반드시 받아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입니다. 난 아직 건강하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줍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생각에 신청을 망설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혼자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 혜택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높여줄 것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 혜택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방문 요양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안부 확인 전화나 방문, 병원 동행, 나들이 프로그램 참여, 치매 예방 교육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서비스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체적,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고립을 겪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그러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집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세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면 손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급여입니다. 월세나 전세 사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 라고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다른 생활비에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월세는 물론이고 자가주택인 경우에도 노후된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못하고 계셨던 어르신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소득 분리 기준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서 안 받으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제활동을 돕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해? 라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소득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익활동형은 주로 거리 환경 개선,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위주이며 월 3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돌봄, 안전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시장형은 실버 카페, 공동작업장 등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우울감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기여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세요. 반드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보장구 급여입니다. 점점 귀가 어두워지는데 보청기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겠네라고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청각 기능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청기 구입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2024년 기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먼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혜택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세상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혜택은 여러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것입니다. 8번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병원 갈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라고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의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면 병원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줍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특히 의료비 지출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의료비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인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단이 다시 돌려줍니다.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초과액을 확인하여 환급해주지만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9번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혜택입니다. 경로우대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혜택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 승차는 물론이고 KTX, 새마을호 등 철도 요금 할인, 국내선 항공료 할인, 국립공원 및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는 어르신이라면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경로우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잘 챙겨 다니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괜히 나이 들어 보일까봐 하는 생각으로 혜택을 마다하지 마세요. 이 혜택은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존경과 배려의 상징입니다. 반드시 누리세요. 경로우대 혜택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9가지 혜택 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숨어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 정책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보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나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교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심지어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노인복지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수원시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노인 대학 운영,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외에 추가적인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원이나 김장 지원과 같은 생활 안정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별 혜택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이곳은 어르신 복지 혜택의 종합 안내센터와 같습니다. 친절한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둘째, 복지로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 웹사이트는 정부의 모든 복지 혜택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각 기관은 연금과 의료비 관련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숨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직접 찾아가기도 힘든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혹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지회에 방문하면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여러분의 혜택 신청을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복지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분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여 먼저 찾아와서 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지도를 읽고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은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완전히 바꿀 만큼의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외롭고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과 공유하고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 나가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